이렇게 해주면은 몇 억을 주겠다고 하는. 해야죠. 해야지. 근데 나 저번에 그 옛날에 이제 허가 한번 들어갔었는데 그 옆에서 소방서에서 불법 좀 해달라고 옆에서 소방서 신축하는데 소방관님들이 오셔가지고 건축주분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경험상 보니까 일단은 믿으시는 분들이 성공을 해 좋은 건물을 가져가시다. 아 그럼요. 가장 큰 오해는 그거 아닐까요? 설계비를 다 우리가 가져가는 줄 아는. 맞아. 차도 비싼 거 사면 그만큼 열심히 하게 되잖아. 또 그것도 살려면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건축가가 과연 예술가인가? 누가 이제 중고차 하루만 줬어요. 근데 그냥 출퇴근할 때 좀 편하게 다니려고. 근데 왠지 이제 건축주분 만나러 가면은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이게. 건축주 때문에 박경호 소장님이 참아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들 보면은 다 뭐 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은 옛날에 건축주하고 미팅을 했는데 부부랑 소장님 잘해주세요. 뭐 저희 예산이 없고요. 저희가 원래 판교 살 사람이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내가 뭐 이제 잘해드리겠습니다. 안 나오게 잘해드리겠습니다. 막 하고 했는데 인사 다 하고 내일 계약하러 올 것 같이 다 금액까지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 밖에 딱 나와서 그 사람도 길가에 차를 댔다 그러고 커피숍 앞에서 인사하고 같이 가는 거 요 앞에 저 띠띠 랜드로버 그 앞에 흰색 액센트 바로 앞에 안 네, 바로 앞에 같이 띠띠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분한테 연락이 없었죠. 예. 그래서 차를 바꾸신. 이유를 거기서 찾으신 거예요? 그 때문이 아닐 거예요. 그냥 그 위로하시는 거야. 그 가족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이론이지 어쨌든 않았을까. 건축가에 대한 뭐 오해, 뭐 진실 그런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멋지다고 얘기부터 하는 거.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진 건축가를 보고 신사의 품격보다 그 지진이가 출연한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건축가의 생활이 좀 더 신사의 품격보다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막 메모리스 봤어요. 지옥에서 정우성도 건축가잖아요. 아 그쵸. 맞아요. 그랬나? 그 건축가는 많이 좀 틀리더라고요. 진짜 결정적인 진짜 중요한 대사가 나오는데 이제 손예진이 기억을 잃어가면서 이제 나는 당신을 떠나겠다. 당신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절절한 장면에서 정우성 씨가 뭐 내가 다 기억해줄게. 나 똑똑한 거 알잖아. 나 건축사 시험도 한 번에 붙었잖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네네. 재수없다. 근데 그게 진짜 누군가가 자문을 하신 것 같은데 건축사 시험을 한 번에 붙었다는 걸로 이제 그 아픈 연인을 설득하는 게 너무 그거 캡처해놓고 싶다. 재밌다고. 아침 드라마에서 항상 그 바람피는 그 남편이 건축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건축가에 대해서 인식이 좀 아직 자리 잡지 못했죠. 그러니까 심지어 뭐 일본 가면 뭐 안도다다오 있는 건물 많이 가면 뭐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절로 가라고 막 알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건축가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많이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저는 일부는 건축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말도 너무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건축주 막 가리키려고 그러고 왜냐면 저한테 오신 저랑 작업을 한 건축주들도 그렇게 얘기해 제가 그냥 편해서 이렇게 동생 같고 막 이렇게 나는 그냥 좀 말을 함부로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해서 그런데 되게 부담스럽다고 그렇죠. 그러고 건축가를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이게 건축 행위를 할 때 건축가가 붙는 게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인데 아직은 생소한 거지. 그냥 동네에서 누가 한 번에 다 해주니까 건축가 없이도 그냥 부동산에서도 다 해주잖아요. 세금적인 것들도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부동산 예, 부동산이나 이런 거지? 것들 사실은 세금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빠삭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뭐 자재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되게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신재료 이런 거 예를 들면 건축박람회가 난 문제라고 봐. 건축박람회 보면 검증되지 않은 너무 이렇게 KS 마크를 받았다는 그런 검증되지 않는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딱 듣고 오셔가지고 이런 재료를 막 써달라고 얘기하실 때
사실 그 재료가 과연 검증되고 실제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도 써봐야 알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것들로 이렇게 물어보실 때 좀 그래도 난감한 뭔가 경우가 좋은 있죠. 거를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오셔서 이걸 써주세요 하면 다행이지. 그걸 가지고 오시면서 이거의 반값으로 이런 비슷한 거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런 그게 경우도 난감한 있고. 거지. 뭐 재료에 관한 거든 뭐 공간의 구성에 관한 거든 사실은 건축주랑 건축가가 그 토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토론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영역이 결국 법규인 것 같아요. 건축주가 뭐 더 많이 방을 실을 늘리고 싶은데 뭐 법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거기서 얘기가 사실 좀 깨끗하게 끝나기도 하고 이해 못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이해 못하시는 그러면 경우도 또 맞아요. 저 집은 했던데 왜 당신은 안 된다 그러냐. 그게 마치 이제 능력이 되고. 네, 그러고 네. 뭐 구청에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되지 않느냐 해서 해야 되는 요즘에는 안 돼. 지방에서 땅을 사신 분들은 네. 부동산에서부터 이제 여기 현지 업체를 네. 해야지 나중에 그럼 짓는 게 풀수 문제 있다. 없다는데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 저희는 뭐 여기서만 해야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다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특히 이제 조금 연세 많으신 클라이언트는 항상 네. 근데 주소장이 아직 젊어서 그렇지. 뭐 구청이랑도 뭐 이것도 하고 해야지 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누가 용돈 받아가면서 일해요. 그거 맞아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계약이 이제 끝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절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 층을 더 늘려달라는 거야. 사실은 한 층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누가 해도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설계사무소가 없다. 근데 또 누군가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손을 뭐 들었다는 거야. 부동산 관련해서 그럼 거기 가서 하시라고. 뭐 어디서는 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될 텐데 그런 말들을 믿고 그렇게 된다는 것도 너무 좀 안타까운 저는 이게 뭐 윤리적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해주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고 아, 그림도 절대 안 안 그려줘. 돼요. 혹시 네. 근데 준공 다 하고 뭐 말로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뭐 될 것 같아요. 하면 사실 그렇게 해서 쓰면은 이제 법의 그 바운드리를 넘어가는 거기는 하지만은 뭐 그 이제 우리의 뭐 영역은 사용자의 임의 변경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저 대신 저는 그림도 못 그려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가끔 이제 그런 건축가들이 있어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된다고 하고 불법적인 거를 막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것까지 다 알아보고 오셔가지고 네. 다 알아보고서 이제 알아보신 내용을 다 얘기를 하고 여기에 협조할 수 있는 건축가인지 아닌지를 네,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불법적인 거를 할 의향이 이렇게 있는지. 해주게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 연구를 하고 오셨어. 지하 우리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뭐 주차나 뭐 용적률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뭐 주차나 면적 문제 때문에 이만큼 안 되는데 이만큼 파고 여기를 막았다가 준공 끝나고 털면 되지 않느냐. 미리 공부 다 하고 오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뭐 막을 방법은 없지만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이제 막 처음에 말씀하신 게 그래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설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법을 지키는 예, 사람이고 네. 거기서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 막 본인이 그 뭐 설계를 떠나서 먼저부터 확장할 생각부터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아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게 다 이 대한민국 건축 전반에 막 특히 주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사적으로 짓는 것들이 너무 그런 것들을 초과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반대로 이상한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면 뭐 그건 아닌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또 해주면 그 이상의 거를 또 이렇게 우리가 도심에서는 뭐 1조 4선이 제일 크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건축주도 다 알고 네 알죠. 지금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나 이렇게 확장할 거야. 그거 감안해서 설계해줘. 아니 뭐 나중에 하시는 거는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 뭐 자기 건물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 그려드립니다. 근데 만약 건축주가 이렇게 해주면은 몇 억을 주겠다고 하면 해야죠. 해야지. 어떻게 고민을 할 것 같아. 아니 근데 뭐 우점한 얘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왕복 이후에 불법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려달라고 아니 했을 사용자 때 임의 변경은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뭐 거니까요. 돈을 준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그려달라는 거는 뭐 네. 절대 뭐 얼마를 줘도 절대 할 수 네. 있는 부분이 아니죠. 특히 이제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의 문제잖아요. 근데 조금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 뉴스 같은 걸 제가 자세히 보면은 어떤 데 뭐 화재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방화가 일어나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그 뒤에 기사를 안 보는데 결국 그 건물의 모든 부분이 스캔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건축주 보는 거 있어요. 한순간에 뭐 화재는 누가 잘못될 수 있는데 위법인 거, 뭐 불법 증축 그 위법한 부분들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개인의 주택인 경우를 떠나서 막 임대 건물, 뭐 상업 건물 이런 거면 한순간에 그냥 그 범죄자가 이건 뭐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 피해는 그냥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사고가 만약에 그건 생긴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게 경찰서인데 이렇게 위에다 네. 하나를 해놨어. 통의 경우는 그 아마도 그냥 옥탑은 네, 옥탑인데 네. 확장을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신고하려고 찍어놨어. 근데 나 저번에 그 옛날에 이제 허가 한번 들어갔었는데 그 옆에서 소방서에서 불법 좀 해달라고 옆에서 소방서 신축하는데 소방관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뭐 이렇게 불법은 아니고 좀 어떻게든 좀 이렇게 근데 해달라고 공공기관에서도 얘기하는 얘기를 경우도 해요. 있어. 그러면서 네. 아 이거 법적으로 안 되는데 아 근데 뭐 저희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어, 하니까 어떤 그렇게 무슨, 괜찮아요 하면은 아니 우리가 너무 그런 무슨 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관계로 푸는 거에 너무 익숙해서 네. 그런지 막 맞아. 네. 관계. 어르신들 특히 네,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법이 체계화되지 않은 시대에 살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정하는 거면 그게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문 걷어차서 들어가서 막 얘기를 하면 아니요 막 잘 구워서 그거 살면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다 된다는 거야. 사실 건축이라는 게 디자인을 계속 디벨롭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아무튼 원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든 직업인 것 같아 사실은. 전문직이잖아요. 근데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사공이 많고 하면은 저희가 바보가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 주장을 피면 이제 고집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잘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정말 이게 뭐 안 나오잖아요. 이거 짜집기 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이 있어야죠. 의견 저 의견 받으면 전체적인 분위기나 컨셉이 다 깨지면 이도저도 아닌 건물이 되고 근데 또 그 책임은 결국은 건축가가 또 돌아가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뭐 공간 그 이야기할 때 걸쭉할 때 믿고 가라, 나 좀 믿어달라. 근데 좀 불안해 나도. 하지만 그거는 믿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반인들이. 틀려도 네, 제가 네. 하는 방향으로 네. 가자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그것들이 결과론적으로는 네. 전체적인 밸런스에서는 그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건축주분도 오히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써보니까 근데 타협을 하지 않나. 또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아무튼 사안에 최대한적으로 따라서 조율해서 건축가가 협상가의 기질을 발휘해야 맞아요, 하는 순간이 맞아요. 있고 근데 건축주분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경험상 보니까 일단은 믿으시는 분들이 성공을 해 좋은 건물을 가져가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건축주가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넣게 되면 사실은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그러니까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진 건물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분들은 되게 가끔 이렇게 얘기 자연스럽게 내가 많이 얘기해서 네. 내가 생각한 집을 지었어. 그럼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가 만든 집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희한한 어떻게 거죠. 보면은. 근데 그분들은 정말 좋은 집을 살고 싶어하고 그 좋은 집들은 전문가들이 오롯이 지은 집들일 텐데 결과론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은 비전문가가 의견을 넣어서 만들어진 집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설득을 하는 기술인 것 같아요. 협상의 내가 기술. 이런 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분을 잘 설득해서 마치 자기가 이런 걸 좋다고 맞아요. 생각하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만드는 맞아요. 거.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키는 거죠. 맞아요. 내가 건축주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건축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맞아요. 좋은 건축이랑 이 팬시 사이즈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 역시 그렇게 생각하셨냐? 저도 똑같이 생각했다고. 아니 근데 요새 젊으신 분들이 주로 건축주분들 되다 보니까 뭐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경우는 많기도 네. 하고 유효한 아이디어인 것도 사실인데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놨을 때 그렇죠. 그게 이게 안- 넘어오는 거지. 그게 이 아주 되게 지역적인 네. 이 이슈들을 맞아요. 모아가지고 가장 좋은 건축주는 아이디어를 주되 판단은 그렇죠, 건축가님이 그렇죠. 하셔라라고 하시는 그런 소장님, 김 소장이 해라고 네. 얘기하시는 건축주가 가장 좋은 판단인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분이 되게 현명해 보이시더라고요. 우리 그- 입장에서는.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건물은 그 건축주의 품격만큼 나온다는 얘기 한번 하지 않았나요? 정확한 것 같아요. 아 우리 그 말은. 아무튼 건축주의 어떤 그 자세와 그런 건축물에 대한 어떤 생각이 건물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경계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시공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 뭐 그런 거. 그거는 네. 몰라서 그러는 아직까지도 것 그건 같아요.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인테리어도 하시고 네, 네, 시공까지 네, 네. 다 해줄 사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뭐 인테리어를 따로 맡긴다 그러면 저희가 뭐 다
하고 뭐 특별하게 뭔가를 하면 뭐 주방 같은 경우는 저희도 뭐 컨설팅을 받고 근데 이제 그런 경계는 당연히 뭐 설명도 필요하겠죠. 저희도 뭐 세무사 찾아갔는데 뭐 모르잖아요. 저희 전문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면 물어봐서 이제 아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오해가 있는 거죠. 성격적으로 보면 약간 예민하다는 약간 그런 편견이 좀 있지 않아요? 아니, 좀 꼼꼼하고 섬세하고 섬세하고 그런 꼼꼼하고 거. 예민하다 뭐 이런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삐지고. 아, 그래도 가장 큰 너무 오해는 있어. 너무 그거 있어. 아닐까요? 설계비를 다 우리가 가져가는 줄 아는. 맞아요. 아,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 그림 몇 장 그려주고 뭐 이렇게 많이 받아고 네. 하면 뭐 다 여기저기 다 털리고 네, 별로 그렇죠, 남은 거 그렇죠. 없는데. 우리는 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그림 몇 장도 시간이 얼마나 네,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한 장을 제출했지만 이거 한 장이 몇 번의 이 리비전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혼자 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설계 기간 이야기할 때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아니 뭐 그거 뭐 이번 달에 바로 허가 낼 수 있나 이렇게 오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진짜. 그거 좀 급하니까 때가 저희가 많죠. 어떻게 보면은 건축 그 교육에서도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주택 설계 오면 이제 기간도 얘기해가지고 되게 많이 걸리신다. 뭐 시공은 딱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천재지변이 없으면 보통 뭐 주택 6개월이면 좀 완성도 있게 지을 수 있다. 근데 설계는 3개월에 보통 계약을 저도 하거든요. 그래도 뭐 첫 달에는 기획 설계를 하고 뭐 중간 설계 했다가 뭐 인허가 이제 그쯤 넣고 한 달은 정리해야 되잖아요. 뭐 제대로 된 설계라면 업체도 또 몇 군데 만나야 되고 협력 업체들도 조율해야 되잖아요. 그럼 3개월 하지만 보통 한 6개월 걸리거든요. 프로세스를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그렇고 우리가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이랑 또 협업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를. 근데 그 프로세스를 다 설명해 드리기가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드리는 시간이랑 뭐 이런 거를 다 고민해서 뭘 그리고 이거를 다 설명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싱크대는 그리고 뭐 200만 원짜리 싱크대랑 2천만 원짜리 싱크대랑 다른 게 나한테 내 집에 남아 있는데 설계비는 무형의 것이 네.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맞아요. 투자한 만큼 아끼는 게 나한테 네. 맞아. 아껴서 해야 내가 뭔가 아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맞네요. 유형의 것이 네, 공사비는 투자한 만큼 좋은 재료가 집에 막 여기저기 붙을 수 있는데 설계비를 더 준다고 해서 대단히 좋은 집이 될 것 같은 믿음을 처음부터 갖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맞아. 60-70%는 설계비는 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그거는 이제 조금은 그래도 이런 채널 같은 거에 좀 소개라든지 아니면 이거 말고도 또 많은 건축 채널들 있잖아요. 거기서 설계비는 돈 들인 만큼 나온다. 조금- 맞춤이다. 네. 아무튼 좀 이런 인식의 변화가 조금 있게 된 것 같아요.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변경비는 무조건 우리는 받아야 근데 돼요? 솔직히 저는 마음상에 뭐한 건축주가. 번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마음상에. 그러니까 뭐 허가 변경 사항이 될 정도의 변경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조금 변경하는 거를 사실 이거를 뭐 하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저는 계약서에 이제 특약 사항에 그것만 넣어요. 그러니까는 허가 이후, 그러니까 뭔가 허가라고 하는 거는 협력업체도 다 도면들을 다 그려오고 하는 단계니까 그 전에는 어차피 저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바꿀 수 있지만 허가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시점 이후의 변경은 나도 외주비를 또 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설계비는 그러면 객관적이다. 외주비는 부담하셔야 되고 허가 변경 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면 설계비도 변경 설계비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면 그냥 뭐 안 해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 네. 그 정도는 저는 명문화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고 아니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 카드를 제법 쉽게 접으시긴 해요. 네. 그렇게 하시려면 설계 변경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건축가가 과연 예술가인가 아니면 테크니션인가 엔지니어가 그냥 뭐 건축가죠. 정답이다. 되게 많은 걸 하자. 근데 왜 꼭 건축가 중에서도 우리가 아티스트인가 뭐 엔지니어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아키텍트면 됐지. 근데 건축가 중에서 예술한다는 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럼 뭐 당연히 있죠. 자기가 뭐 공학자처럼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티스트처럼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게 그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왜 이렇게 나 예술 그렇죠, 아티스트처럼 보이고 싶어요? 왜 내가 이렇게 엔지니어처럼 보이고 그냥 건축가 충분하지 않아? 이거예요. 클라이언트한테 진짜 예술가 쪽으로 치우친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조금 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예술 쪽은 난 모르겠고 그냥 테크니션이라고 나를 좀 알아주시라고 얘기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가끔 근데 학생한테 왜 건축가로 왔냐고 물어보면 가끔 종종 그런 대답을 하기는 해요. 자기는 예술, 뭐 미술도 좋아하고 이과, 공학도 좋아해서 건축이 그 사이라고 하길래 왔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학생을 보면 좀 반갑기도 하고
어떤 이 업역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 저는 제가 만약에 일반인이라면은 예술을 좋아하는 건축가한테 일을 맡기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예술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술적 건축가. 소양 분명히 필요하고 한 건데 예술가인지는 저는 사실 거기에 그러니까 딱 얘기했던 예술 그런 것 같아요. 있어요. 아키텍이라는 그게 아티스트는 아니고 또 완전 엔지니어도 아니고 테크니션도 아닌 그런 중간적인 위치에 사람들을 우리가 아키텍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은 그리되 그 그림에 기능을 담아야 되고 또 테크니션이 들어가야 되고 아티스트는 완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일 수 있고 엔지니어는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저희는 중간적인 성격이 아니고 우리가 아티스트가 되려면 우리 아버지가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리고 아트는 뭐 제가 뭐 아트를 아는 건 아니지만 내 세계를 내 맘대로 이걸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아트다 하면 아티스트다 하면 저는 이 어더십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저 건물을 설계를 했는데 이게 순순히 내가 했다라고 어떻게 얘기해? 우리 구조사무실에서 안 도와줬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 기술 설계 뭐 기계에서 설비에서 다 이거 나 서포트 안 해줬으면 어떻게 해? 근데 이거를 이거 무슨 다 내 이름 하나만 딱 남는 그거일 수 있는가? 결국은 구축하는 거가 그 험난한 네.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뭐 그러니까 건축은 어쨌든 저는 파트너십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트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작품 안에서 사는 거네. 네. 그 작품은 예술품 안에서 그렇게 사는 않은데? 거네. 결과물은 아 그럴 수 있죠. 예술품의 기능이 담기나? 그게 맞나요? 그건 그래서 모르겠어요. 궁금해서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아키텍처는 뭐냐 useful art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기능이 담긴 예술. 네. 그러면 그런 신조어가 있다면 대신 저도 아티스트라고 결국 그러니까는 그 수영 선생님 그랬죠. 시간을 머금는 거는 모든 게 다 아름답다. 그게 아파트가 돼도.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작업들이 후에 그게 이제 도시문화유산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우디가 했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거의 예술품 수준으로 보잖아요. 근데 요즘에 요즘 건축물 중에 특히 주택이 시간이 흘러서 뭐 10년, 20년 후에 어떤 그런 의미를 담느냐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의미를 담긴다거나 흔적을 남기는 거겠죠. 근데 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많은 건물의 집들이 목적은 우리는 아니니까. 지을 때부터 예수명을 예측하고 짓잖아. 얘가 뭐 길어봤자 20년, 30년 서 있을 거지. 예를 들면 의미를 담는 건축이 있을 수 있고 흔적을 남기는 건축이 있을 수 있는 근데 거죠. 보통 뭐 영국만 해도 몇백 년 된 뭐 집이 리노베이션 되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법규로 다 막아놓고 이렇게 리노베이션 하게 하고 하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가치를 인정받는 것들도 그 시절에는 평범한 그렇죠. 거였을 수도 여기 있어요. 있는 많은 건물들이 다 막 무슨 뭐 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어떤 이제 그런 나레이션이 담기면서 어떤 건물들은 부시지 못할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뭐 그 거리 자체가 예, 그렇죠. 여기 종로에 있었는데 다 없어졌는데 그냥 그 집만 남아 있는 거야. 그냥 의도하지 않게 그런 네. 근데 다 그게 폐해가지고. 그런 우발적인 상황을 겪고 난 결과값만 봤을 때 만약에 뭐 길에 건물 뭐 4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여기를 다 이제 뭐 재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 건물은 좀 왠지 부시면 안 될 것 같은 왠지 그런 얘기 있죠. 예. 그런 직감이 들게 하는 건물은 네. 결국은 네, 그 그쵸. 시대의 그 건축가가 그 차이를 결국은 뭐 예술성 아니면 거기에 이제 그걸 담으신 게 그렇죠. 그렇게 남아서 지탱하거나 지속하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뭐 예전에 어떤 소장님이 올리신 댓글에 클라이언트가 이제 오셔가지고 건축가한테 건축가들은 왜 그렇게 남의 돈으로 자기 패션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처음에 보고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실무를 하면 할수록 이게 내 자본이 아니고 나의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이걸 내 작품 내가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이제 좋은 건축이 되게끔 막 애쓰는 이 노력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뭐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순전하게 거기서 살아서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내 이고냐 이게 건축을 위한 것이냐 그런 도시냐 클라이언트냐 그런 이런 가치를 게 만들어내는 있는 건축가를 찾아서 온 거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하는 건축가를 보고 그 건축가한테 그 집을 지어달라고 한 거니까. 근데 맞춰주는 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특히 건축의 영역으로 왔을 때 스스로 원하는 걸 몰라요. 그냥 되게 모호한 말로 설명을 하고 이것저것 레퍼런스를 가지고 설명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지만 이제 그 사람도 이걸 하는 과정 중에 그 사람도 이걸 원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전문적인 방향으로 아니면은 쉽지 몰아줘야 않아요. 되는 게 맞는 네. 거죠. 모든 걸 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게 되면 정말 이도저도 아닌 그분의 어떤 그 김동희 소장님이 이제 집토기에다가 뭐 글을 뭐 딴 데 기고했던 글인 것 같아요. 나도 내 인생을 모르는데 어떻게 건축주도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몰라. 내가 몰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이 집에서 뭐 막연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뭔가 그 목표치가 좀 있어요. 애들이 좀 아파트 생활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정량화할 수 있는 어떤 뭘 만들어야 되겠다, 뭐 서브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있는데, 실제로 진짜 이거 건축 공간 나만의 주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어떻게 하냐고 건축주도.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높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 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은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건축가가. 근데 그 판단이 오롯이 건축주가 자기 집이라고 오롯이 판단했을 때는 결과물이 이렇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집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이제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뭐 건축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봤을 때 좋은 집이면 그게 진짜 좋은 집인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런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의 처방이 맞는데 자기는 이 방식이 맞으니까 이 방식으로 살겠다. 그렇죠. 그러면 수술 안 받겠다 나는. 그 방식을 예를 들면 수술해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방법으로 살았는데 그 방법이 맞았어. 그러면 그 방법이 맞는 그 건데 정도로 그거는 살 수 이제 있으면 건축의 살아도 선택이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정답은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 치료를 받으러 왔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의 어떤 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최대한 이 사람한테 너 지금 이상한 뭐 쓸데없는 약초 같은 거 먹지 말고 이 약을 써서 무조건 치료를 해야지 퍼센트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맞는 방향이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거는 저는 의학이랑 비교를 하는 건 조금 비약인 게 이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가 집을 지었는데 내 맘대로 했더니 이거 후졌네 후회하네 그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지으면 돼. 이렇게 요리라고 할 수도 있지. 네. 의사는 그 처방에 대한 데이터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건 과학이잖아요. 예. 근데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할 때 다르고 저 사람 할 때 다르고 그런 어떤 뭐라고 그래야 돼? 레귤러된 그런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 근데 어떤 그래서 대지 가능하면 안 안에 돼요. 정답 있으면 우리 재미없어 건축주가 하지. 집을 2개를 지으신 거예요. 2채를. 하나는 건축 그 클라이언트 가족이 살 집이고 한쪽은 이제 임대를 줄 거여서 2개의 독립된 건물이었는데, 그 건축주가 본인이 살 집은 계속 개입하신 거예요. 공사할 때 계속 와가지고 뭐 이거 좀 옮기고 문도 옮기고 설계에서 점점 멀어진 거죠. 근데 그 건축가가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좀 컨트롤이 잘 안 돼가지고 집이 정말 어느 순간부터 건축가 손을 좀 떠나서 아일랜드 위치 바꾸고 뭐 이렇게 막 옮겨진 거예요. 근데 이제 공사가 끝나고 이제 그 집에 입주하는 날 그 건축주 가족의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이제 왔는데 집 구경하고 집 구경하더니 그 임대 주는 집 자기는 여기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분이 거예요. 안 그러니까, 고치고. 그게 당연한 결과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사실은. 그렇지. 내가 그 정도 돼야지. 저 아저씨만도 못하면 이 일을 하면 그건 집이 더 좋아지면. 윤리적이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다가구 주택인데 이제 어차피 임대를 하실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왜냐면 그분들은 하다 보면 이제 막판에 이제 임대만 생각하다 보면 저보다 부동산 말 더 잘 들어. 부동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해서 그게 10가구가 있는데 내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그렇게 특별한 게 뭐를 하는 건 아니었어서 저도 충분히 맞춰줄 정도가 돼서 그러면 형 원하는 대로 뭐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자. 그 중에 한 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게. 근데 나중에 와서 딱 그냥 네 말대로 다 할 걸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확신하겠죠. 근데 여기서 근데 저희가 무조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제한이 된 거고, 그 제한된 거에 그 사람도 이제 익숙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이제 사실은 시간이 좀 있으면 좀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제 의사 말고 요리로 비교하면 예를 들면 좀 취향이 있을 수 있잖아. 네. 짜게 간장? 먹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짜게 먹을 수 있고 달게 먹을 수 있고 그 정도는 그 사람의 취향을 맞춰주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여기다가는 예를 들면 김치찌개인데 여기다가는 뭐 케이크도 넣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싶다고 그러면 과연
내가 요리사로서 그걸 억셉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럼 안 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렇지. 네가 그렇게 먹고 그 정도의 싶으면 느낌의 뉘앙스가 네가 해서 있으면 될것 먹어. 근데 같아요. 나는 못 해줘.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 선은 있는 거죠. 어떤 김치찌개 안에서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김치찌개가 바뀌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막아주고 네. 이건 더 이상 김치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건 맞아요. 그 선은 생각이 있어서 들어요. 저도 하면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아 그거는 힘들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되게 유연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근데 이제 밸런스는 안 맞겠지만 거기까지 내가 통제하는 게 맞느냐. 네, 저도 뭐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 틀을 왜냐면 그러니까 뭐 그냥 비유를 하신 거지만 나는 이런 손잡이를 꼭 해야 되겠어 하면 해줘 저는. 왜냐면 내가 안 해줘도 지가 나중에 바꿀 거거든. 어느 정도 분야 부분까지인가는 아무튼 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 진행할 네. 때도 저도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내가 이 여기에서는 안 밀리고 싶다. 요새 하면은 화두는 그- 주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가분들도 우리가 다 결정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많은 부분들 우리도 결정해드리고 싶고 근데 우리는 그게 막 이렇게 막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공간 만들고 싶은 네. 그 순수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고집을 하게 되고 이거 아니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공간이 타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낭비되는 되는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은 정답이 없고 그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은 최종적인 선택은 아무튼 건축주가 무조건 하게 되는 거가 맞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그거는 이제 틀린 게 건축은 아니지만 건축주를 그 안에서의 그 메뉴는 최대한 우리가 정갈하게 정리해서 그렇죠. 보여주는 게 그렇죠. 되게 중요한 이슈고 맞아요. 정말 극단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건 뭐 슬픈 일이지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결국엔 부분이겠죠. 그게 건축가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이 사람도 좋다고 생각하게 만들 그래서 것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축주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품격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 그 건물을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는 맞는 것 주택은 같아요. 떡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다 책임져야. 살 사람이 예. 그래서 건축가 그러면 이거 굉장히 반건축적이잖아. 우리가 필요 없는 거잖아. 아 그런 분도 있어요. 집장사분인데. 선생님 얘기하신 건축주의 품격이라는 게 단순히 그 품격이 뭐 예술 소양이나 무슨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거 말고 정말 어떠한 이제 전문가에 대한 신뢰. 이런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대화하기도 좀 쉽고 어떤 그 의견이 안 맞아도 그것도 이렇게 잘 넘어갈 수가 네. 있고 돌아보니 그게 다 좋은 과정이었던 근데 이제 것 그 같아요. 과정을 다만 이제 대중들이 저희의 진정성으로 왜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하는 건지 내 건물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는 좋은 거를 예, 좀 더 드리고 좋은 싶으니까. 어떤 제안이죠. 좋은 요리를 만들어서 맛있게 그렇죠. 드리고 싶은 요리사의 어떤 자세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